서두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건강 영양조사는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과 관련된 가장 대표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성이 있는 자료라고 합니다. 이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과 관련된 자료 발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료이고 또 그에 따른 신뢰성도 아주 강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얼마 전 여러분이 그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코로나 정례 브리핑을 하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정은경 본부장님이시죠. 아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고 또 많은 일들을 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를 조금 이렇게 진정시키는데 앞장을 쓰셨던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이 그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이 홈페이지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제 첫 페이지, 여러분이 우측에 있는 상단 정도, 한 중간 정도 되는 그 위치에 원시 자료 다운로드라고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는 특별하게 회원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이메일만 입력을 하고 정보 동의에 관련된 부분만 클릭을 하면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두었습니다. 자, 그 원시 자료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봅니다. 자, 원시 자료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 지금 맨 처음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라는 그 입력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그 신규 이용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메일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캡스톤 디자인에서 그 정량 데이터를 여러분이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으로만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원시 자료를 다운받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합니다. 원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잠시 이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 자료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4월 기준으로 지금 2018년도까지의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는 뭐 매년 2017년, 16년, 15년, 14년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원시자료 DB라는 제목 하에 원시자료 이용지침서라는 게 하나 나올 겁니다. 이용지침서는 거의 한 300페이지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자료 이용지침서를 다운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한 주 동안 이 원시자료 지침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조사 대상자를 여러분한테 선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읽다 보면 좀 여러분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그 이후에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내가 조사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설계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다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조금 내려가면 자, 이 낯익은 말들이 좀 나오죠. 자, 원시 자료라는 게 나옵니다. 원시 자료. 자, 이 원시 자료는 이제 데이터를 거의 정제를 다 해놨다는 뜻입니다. 오류라든지 뭐 측정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을 전부 다 정제를 해서 여기에 보시면 영역별로는 기본 DB라고 있고 또 밑으로 분과별 상세 DB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검진조사, 영양조사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어떤 거냐 하면 기본 DB와 이 검진조사 DB입니다. 검진조사 DB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분석을 할 게 구강검사에 관련된 DB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DB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기본 DB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는 뒷부분이 OEDB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또 뒤 옆으로 가보면 SAS, SAS라는 이 통계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SPSS, 이 두 종류의 통계 소프트웨어로 자료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수정된 거는 2020년 3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 하면 요 SPSS에 있는 다운로드 기본 DB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검진조사에 있는 SPSS 다운로드 이 두 개의 파일을 다운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을 때 SPSS 평가판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는 SPSS가 이제 아마 깔려 있겠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SPSS를 다운받는 순간 여기에 파일명은 SPSS가 설치되어 있는 그 컴퓨터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앞전에 그 SPSS를 설치를 안 했다면 이 파일을 다운을 받아봐야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순서상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SPSS 평가판을 다운을 받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SPSS를 이제 다운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자, 한번 제가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컴퓨터에는 지금 SPSS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운로드 받고 있는 이 자료는 2018년도 자료입니다. 바로 다운로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열면 이렇게 압축 파일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8년도에 기본 DB라는 어떤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일명을 여러분이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똑같이 다 다운을 받을 거니까 아마 파일명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걸로 여러분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축을 풀어봅니다. 압축을 풀고 닫기를 하고 자, 압축이 풀어져 있는 파일을 제가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18에 all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요거 버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다운을 받은 내용 중에서 뭐 위에 각종 이름들부터 해서 유형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건강 관련된 부분들이 쭉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쭉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은 이제 치과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치과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뭐 칫솔질 시기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칫솔질 시기도 아침 식사 전 그리고 아침 식사 후부터 해서 잠자기 전까지 이런 칫솔질 시기들도 나오고요. 또 사용하고 있는 구강용품들이 있습니다. 뭐 치실이라든지 치간 칫솔, 양치 용액들, 그리고 치아가 손상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이유는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또 씹기가 불편합니까? 라는 부분도 나오네요. 저작도 불편한지 말하기도 불편한지 또 최근 1년 동안 구강검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구강검사에 관련된 부분들 쭉 이렇게 해서 뭐 보철물 제작 수리를 했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네요. 자, 이거 뒤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기본 DB에 해당이 되니까 아마 여기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OEDB입니다. OEDB, 구강검사에 관련된 DB입니다.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OEDB가 나왔고요. 또 OEDB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OEDB입니다. OEDB 안에는 아까만큼은 많지는 않는 자료들입니다만 지금 현재 그 우식 유치수,
우식 연구치수,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면 우식 경험 연구치수. 보통 우식 경험 연구치수를 DMFT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D는 decay, 썩었거나 충치겠죠. 그 다음에 M은 missing입니다. 빠졌거나. 그 다음에 F는 필링입니다. 필링. 그러니까 이제 충전을 했거나. 그리고 T는 티스입니다. 티스. 그래서 DMFT, 충치를 먹었거나 빠졌거나 충전을 했는 치아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이걸 DMFT 지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또 6개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내용이 들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치통 경험 유무가 또 나오네요. 자, 쭉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면에 이제 치아의 면에 생겨지는 그런 이제 치면에 어떤 우식이 생겨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이터들입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번 우리 조사에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할 데이터가 이쪽에 나왔네요. 자, 제일 먼저 상악 보철물 상태. 자, 이제 보철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악의 보철물 상태. 그리고 상악에 임플란트가 있는지, 하악에 임플란트가 있는지, 상악의 고정성 가공 위치. 자, 고정성 가공 위치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관계 위치에 해당이 되겠죠. 관계 위치에 필요 단위가 몇 개 정도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환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하악의 고정성 가공 위치 필요 단위수, 그리고 상악의 국소 위치 및 총위치 필요. 국소 위치, 총위치 그러면 국소 위치 여러분이 아마 지금 배우고 있고 총위치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필요한 지수들이 얼만큼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의 개수들이 아마 여기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이제 치주질환 관련된 부분들 데이터가 나옵니다. 또 치주질환 유병을 앓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운을 받았으면 확보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2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2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그런 또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이 파일 합치기라는 겁니다. 파일 합치기. 뭐 크게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니까 뭐 따라오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2개의 파일을 뭐 중복되는 파일도 있을 거고 또 단독으로 있는 파일도 있을 겁니다. 또 파일을 합치다 보면 중복되는 파일들은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뒤에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이제 분석 과정에서 공부를 할 예정이니까 이런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개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를 한번 해볼까요? 올 데이터를 한번 해볼까요? 올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은 여기 분석이라는 칸에서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기술 통계도 할 수 있고요. 빈도,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평균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회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상관 분석, 서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분석 방법이죠. 회귀 분석도 있고요. 또 밑으로 쭉 가면 요인 분석도 있습니다. 또 이 신뢰도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아마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했던 거의 수학적인 용어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번 이 분석 시간에는 그런 수학적인 함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진 않습니다. 지금 이 SPSS가 조금 이렇게 엑셀 시트 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 보기를 한번 가보면 이와 같은 무수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많죠. 전부 숫자로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숫자를 바꿀 필요도 없고 숫자를 입력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계산기를 통해서나 함수를 계산하는 회귀식을 넣어서 회귀 분석을 해서 뭐 회귀 개수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들은 전혀 이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량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은 복합 표본 분석 관련된 부분으로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분석 방법을 또 먼저 공부해 보겠다고 앞에 있는 기술 통계라든지 평균 비교 막 이런 걸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 복합 표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 표본.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이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쳐보고 복합 표본 분석 방법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블로거가 복합 표본 방법을 또 분석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패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의 그 인원을 가지고 이제 표본을 추출했겠죠. 인원을 가지고 이 모든 건강 설문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 데이터에는 가중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중치.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뭐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뽑았겠죠. 그래서 또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이 자료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발표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의 뭐 보철물 상태가 어떠한 결과로 나왔다. 그리고 이 보철물의 뭐 상태는 어떠한 건강 행태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도출이 되겠죠. 그럼 이게 외국 저널로도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를 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하고 앞으로 보고서를 써서 이제 이 보고서 형태, 논문 형태로 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투고를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이제 외국 사람이 이제 우리 이 논문을 봤겠죠. 그러면 한국의 노인들의 보철물은 이러한 영향력들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방법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쪽에 이런 분석 방법들, 뭐 평균 비교나 이런 방법들보다 기존에 아마 여러 학자들이 이 위쪽에 있는 분석 방법들로 많이 눈에 익어 있고 또 많이 이 방법대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가중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합 표본 분석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데이터가 10,000명의 데이터지만 가중치가 적용되어 있으면 그 추정치라는 이 모집단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명이다. 그럼 5천만 명에 대한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여러분하고 앞으로 삭제도 할 일도 없고요.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조사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했는데요. 청소년으로 했으면 청소년을 어떻게 뽑아내죠? 네,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집단에서 부모 집단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번 학기와 다음 학기에 이런 분석 방법들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런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에 대해서 어떠한 뭐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별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성별. 자, 분석.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자, 뭐 아직 방법론은 아직 몰라도 됩니다. 일단 테스트 이렇게 해서 테스트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해서 조금 확장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가중치라는 단위들이 쭉 있습니다. 가중치를 주고 자, 제가 아까 이 앞쪽에 있는 이런 방법들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복합 표본의 빈도 분석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N수와 퍼센트 몇 명의 몇 퍼센트 정도가 나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중에 성별을 하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은 퍼센트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요.
뭐 결측값 이런 것들은 사용자 결측값 유효함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성별만 한번 딱 가지고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별 데이터가 출력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쭉 보면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작아서 현재 인구가 5,100만 명, 5,000명이 넘네요. 지금 우리 5천만 명이 넘네요. 보통 뭐 4,500만 명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로서. 성비는 2,500만 명, 2,500만 명. 그 성비가 비슷하네요. 1번은 남자고 2번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50.1%, 49.9%, 총 100%.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는 5,126만 1,07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연령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은 만 나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는 몇 살부터 해서 분포가 되어 있는지. 자, 모집단 크기입니다. 모집단 크기가 한 살부터, 만 한 살부터 해서, 이거 엄마가 했겠죠. 패널이기 때문에 아기가 뭐 어떠한 아기를 또 위한 또 미취학 아동을 위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살부터 해서 쭉 내려가겠죠. 그리고 총 80세까지 있네요. 80세까지. 그리고 총 합계는 51만 2,600, 1,078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입니다. 모집단. 네, 이런 데이터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량 데이터 분석이 여러분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분석은 여러분이 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방법과 그리고 도출된 이 결과값들은 교수님하고 같이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뭐 충분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SPSS 패키지,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다운받았고요.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5주차에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죠. SPSS 통계 패키지를 평가판을 다운을 받아야 되고 또 보건복지부의 그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2018년도 거를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그 원시 자료의 구성에 들어가 보면 각 항목별로 조사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항목들을 쭉 반복해서 보다 보면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4주차까지 여러분이 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조사 대상자의 어떠한 조사를 하면 그 조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구강 관련된 아니면 치과 관련된 그런 뭐 치료라든지 아니면 예방 관련된 부분들, 행태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관심 분야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의 설명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꼭 여러분이 다운을 받아서 만약에 프린트가 가능하다면 그 프린트를 해서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SPSS 다운받은 거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들도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각 조사 항목들에 대한 설명과 근거도 한번 쭉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제로 사용되는 변수명들도 뭐 여러분이 바꾸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변수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상하계 보철물 상태, 하하계 보철물 상태 이런 것들을 전부 변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침서에 보면 그 변수명의 옆에 뭐 설명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항목에 가보면 고혈압 진단 여부라든지 아니면 진단 시기 그리고 뭐 현재 유병 여부 그 다음에 뭐 치료 여부 등등이 많습니다. 또 지금 우리 구강보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된 바에 의하면 당뇨 환자와 우리 그 치주질환 이런 연관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관성을 여러분이 도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그 변수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빅데이터에서 전부 다 한번 쭉 공부를 한번 해보시다 보면 여러분이 꼭 치기공이 아니더라도 사회 어느 방면이 가 있더라도 이 빅데이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으켜야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